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알려주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기부금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기부가 단순히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고고! 기부금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부가 공제 가능한지 또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기부금 몇 가지를 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역 푸드뱅크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신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에 헌금하셨다면 그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교회, 성단, 사찰 다 포함되고요. 또한 뮤지엄 멤버십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공인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물건들을 기부하면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옷, 가구, 장난감 같은 물건들을 기부하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불 주고 샀던 옷이 시간이 지나서 중고가 됐다고 해볼게요. 지금 팔면 한 5달러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5달러가 공제 가능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구딜 같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셨다면 영수증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생활이 어려운 친구에게 생활비를 도와줬어요. 마음은 따뜻했지만 세금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개인에게 준 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 후원금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세금 보고서에서 기부금을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돼요. 일반 공제 방식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는 없고 더 큰 방법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표준공제는 기본 할인이, 항목별 공제는 사용한 쿠폰의 총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할인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공제는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정해준 고정된 금액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싱글 및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는 14,600불,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는 29,200불입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한 부모의 경우는 21,900불입니다. 만약 64세 이상의 경우는 조금 더 공제액이 더 높아집니다. 참고로 매년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므로 매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 항목별 공제는 실제로 납부한 몇 가지 비용을 합산해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총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용, 주택 몰기지 이자, 재산세 및 지방세, 그리고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세와 지방세는 얼마를 납부하셨든 최대 10,000불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포함하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려면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합산 금액이 표준 공제보다 커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총소득 10만 불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병원비로 2,000불, 재산세로 14,000불을 납부했고 1년 동안 납부된 몰개지 이자는 10,000불입니다. 또한 헌금으로는 약 6,000불을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총 항목별 공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의료 비용은 총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10만 불에 7.5%는 7,500불입니다. 그런데 납부된 비용이 2,000불에 불과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재산세는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10,0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4,000불이 납부되었어도 10,000불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에 몰기지 이자 10,000불과 헌금 6,000불을 더하면 항목별 총 공제 금액은 26,000불이 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29,200불입니다. 표준별 공제가 항목별 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표준 공제를 선택하게 되어 헌금 6,000불은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 헌금을 만불 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목별 공제를 계산해 보면 의료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재산세 최대 만불에 몰기지 이자 만불과 헌금 만불을 더하면 총 항목별 공제 금액은 3만 불이 됩니다. 항목별 공제가 총 3만 불이므로 표준 공제 29,200불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목별 공제가 선택하게 되고 헌금 만불 전액이 공제됩니다. 어떠셨나요? 기부금 공제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